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필수 문제풀이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하강화 과목 중에서 초반에 출제되는 문제인 광학적 거리, 축소거리 이런 문제와 버전스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년간 문제 공개된 거에 보면 광학적 거리 또는 축소거리 그리고 버전스에 관한 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쉽지만 우리가 꼭 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기 중에서 우리가 공기의 굴절률은 1이다. 우리가 진공 중인 상황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이 공기 중이죠.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진공 중이나 공기 중이나 크게 차이를 우리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공기 중에서 2m 후방 수렴점으로 수렴하는 광선의 버전수는 얼마이냐. 자, 여기서는 우리가 버전스 문항을 풀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버전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디옵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분의 n을 가지고 해서 디옵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를 1로 뒀기 때문에 얘를 좀 더 바꾸면 거리분의 1 역수로 구해서 디옵터를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m니까 얘를 디옵터는 2m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디옵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이제 얘가 플러스인지 또는 마이너스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렴점, 빛이 수렴하는 것은, 수렴한다는 말은 모인다라는 뜻이죠. 자, 빛을 모이게 하는 렌즈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플러스 렌즈이죠. 자, 그리고 이 임의의 수렴점을 두고 빛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모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울 때 항상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만 하는 것만 가정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 렌즈니까 답이 플러스 0.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똑같은 2m 공기 중인데, 그러면 디옵터는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얘를 바꾸면 0.50 디옵터이다 라고 구했는데, 이제 또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말 표현이 전방 앞쪽 광원으로부터의 광선 속입니다. 자, 우리는 빛이 수렴점으로 다가갈 때는, 수렴점으로 갈 때는 빛이 점점 좁아지지만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올 때는 우리는 항상 와이파이 안테나 커지듯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퍼져나간다. 자, 그러면 빛이 퍼져나가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빛을 퍼뜨리는 애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렌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버전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 이게 여기서 후방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의 기준점으로 두고, 기준에서 후방은 플러스, 전방은 마이너스를 쓴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부호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푸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면서 이거 두 개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있는 렌즈의 물체 버전스가 2디옵터일 때 거리는 얼마냐? 자, 우리가 디옵터 구할 때 디옵터는 거리분의 n이라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버전스잖아요. 버전스인데 얘가 거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앞에 문제는 거리를 주고 버전스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버전스를 주고 거리를 구하는 문제. 플러스 2디옵터는 거리분의 n인데 1이다. n이 1이니까.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구해도 상관없죠. 즉, 얘를 바꾸면 거리는 디옵터 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똑같이 역수로 구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플러스 2디옵터니까 얼마?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바꾸면 2분의 1이니까 거리로 바뀌는 2분의 1m 또는 0.5m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죠. 또는 50cm 이렇게 써도 셋 중에 뭘 써도 상관없지만 보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답을 얘로 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문제. 굴절률이 1.5인 매질에 이제 n이 뭔가 존재를 했어요. 버전스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디옵터는 거리를 모르겠는데 여기가 1.5랍니다. 근데 얘 둘은 자리 바꾸기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바꾸면 거리 정확하게 미터는 마이너스 3디옵터 분의 1.5 디옵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5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미터 또는 0.5 미터 마이너스 라고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굴절률이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양만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것도 뭐 같은 문제겠고요. 2m 전방에 발생하는 광선의 버전스가 0.5디옵터일 때 매질의 굴절률. 디옵터는 거리분의 n으로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얘를 구하랍니다. 얘를. 그러면 아까는 계속 나눴는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 거리라고 되어 있는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되죠. 근데 나눠져 있는 애니까 곱해지는 거니까 공식을 바꾸면 결국 n은 d 곱하기 버전스 곱하기 거리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 n은 버전스가 마이너스 0.5고 거리가 얼마? 2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 1.00이 나오겠죠. 전방이 2m니까 여기도 정확하게는 2.0m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굴절률은 n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얘가 여러분이 부호를 못 썼다 하더라도 어차피 굴절률의 부호는 다 플러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기본 조건식에서 변형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전스 거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러스 1디옵터랍니다. 플러스 1디옵터면 거리로 바꾸면 얼마냐면 1m 또는 100cm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니까 후방이 될 거고요. 광원이 1m 앞에 있는 발산 플러스 렌즈는 플러스 버전스니까 수렴이죠. 그러면 발산 빨리 지우고 평행도 아니죠. 평행은 0.00 디옵터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수렴하는 것 중에 찾아야 되니까 답을 빨리 남겨놓고 1m인 걸 알았으니까 답은 5번. 이런 문제는 이 버전스 부호 보고 아닌 거 빨리 없애고 거리를 찾아내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자, 동일 매질 내에서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광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얘입니다. 자, 빛의 속도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구합니다. 이 파장이죠. 진동수예요. 얘 속도고. 자, 그러면 결국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만약에 매질이 바뀌면 매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F는 불변입니다. F는 절대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어도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V는 파장에 비례한다. 왜? 얘가 항상 고정이니까 얘가 커지면 얘 커질 거고 느려지면 작아지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비례한다. 자, 이제 광학적 거리, 축소 거리, 겉보기 깊이 이런 문제 비슷한 유형이니까 수면을 수직 방향에서 보았을 때 바닥까지의 깊이가 1.2m로 보였답니다. 실제 깊이는 얼마이냐? 자, 여기 바닥 깊이까지 보인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겉보기 깊이죠. 겉보기 깊이란 말은 쉽게 앞에서 그냥 쓰는 단어로 하면 축소 거리가 되겠고, 이 실제 깊이라는 거는 광학적 거리가 되겠습니다. 광학적 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를 외울 필요 없겠죠. 광학적 거리란 말은 빛광자니까 빛이 아무 제한 진공 중에서 가는 거리고, 축소 거리는 매질이 바뀌어서 저항력을 받으면서 간 거리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어떻게 곱하냐? 1.2 곱하기 얘 n을 곱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n을 뒤집어서 곱해주면 된다. 어떻게? 3분의 4니까 4분의 3으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축소거리 구하는 거고 1.2 곱하기 3분의 4 그대로 구하면 광학적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약분하면 40이 남죠. 4가 남죠. 4, 4, 16이 되니까 1.6이 돼서 답은 이렇게.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풀 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죠. 광학적 거리는 언제나 축소 거리보다 크다. 같을 수도 있죠. 같은 경우면 여기 매질과 여기 매질이 같으면 같을 거고, 나머지는 다 광학적 거리가 항상 길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깊이가 얘랑 보다 항상 깊어야 되죠. 이렇게 반대로 가면 90cm가 나오기 때문에 얘보다 작죠. 그러니까 잘못 계산한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값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물속 200cm 깊이에 있는 물고기를 수면 바로 위에 있는 갈매기가 보았다. 물고기 위치까지 있는 겉보기 깊이 얼마냐? 겉보기 깊이 축소거리예요. 얘가 실제 깊이입니다. 광학적 거리입니다. 광학적 거리의 개념. 자, 그러면 실제 깊이는 항상 축소거리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 얘가 200cm니까 답은 얘는 무조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 뒤집어서 구하면 된다 그랬죠.
200 곱하기 4분의 3 50이죠. 두 개 곱하면 150cm 되셨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하강에서는 여기 3분의 4 또는 유리 이렇게 해서 n이 1.5 또는 2분의 3 이런 녀석들이 기하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계산하기 편하라고. 나머지 애매한 것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놓으시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께가 15cm인 유리판. 이거는 실제죠. 실제. 수직하게 놓인, 유리판에 수직하게 놓인 물체를 본다. 상의 위치는 겉보기죠. 겉보기니까 축소가 됩니다. 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5 나왔네요. 1.5, 15cm 곱하기 2분의 3인데 얘를 바꾸면 2분의 3이죠.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5 나오나요? 곱하기 하면 10cm. 답은 5번.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그냥 대놓고 이거 두 개 곱해도 돼요. 곱하면 10 곱하면 답이 이상해지네요.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 나누는 건데 15cm 분의 1.5 나눠서 10 이렇게 구하는 방법 공식으로는 이렇게 푸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광학적 거리 문제를 풀어봤고 유튜브 복쌤 TV를 보시면 많은 문제나 정리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국과 고시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시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